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화사상은 한족이 자신들을 세계의 중심으로 의미하는 중화로 생각하고 주변국들이 자신들의 발달된 문화와 예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 사상이다. 중화사상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조선은 중화사상을 수용하여 한족 왕조인 명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을 당연시했다. 명나라 중화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7세기에 이민족이 세운 청나라가 중국 다령을 차지하였지만 조선은 청나라를 중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명나라의 부활을 고대했다. 조선은 청나라는 인정하지 않고요. 중화사상을 명나라 중심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 송시열은 송시열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랑캐는 중국을 차지할 수도 없고 금수는 인류와 한 부류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청나라를요 오랑캐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청나라를 공격하자는 북벌론과 청나라를 배척하자는 척하론으로 이어졌다. 일문단은요 중화사상의 개념과 청나라에 대한 조선의 태도를 볼 수 있었어요. 일문단 정리한 거 한번 살펴봅시다. 중화사상과 청나라에 대한 조선의 태도. 중화사상은 한족이 자신들을 세계의 중심을 의미하는 중화로 생각하고 주변국들이 자신들의 발달된 문화와 예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 사상을 중화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중화사상에 대해서 조선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조선은 중화사상을 수용해서 한족 왕조인 명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17세기에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하자 조선은 청나라를 중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명나라의 부활만 고대하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 부활을 원했기 때문에요. 북벌론과 척화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문단 18세기에 청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조선이 북벌을 통해 명나라를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조선의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조선은 중화의 계승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때 청나라가 가진 발달된 문물을 도입하자는 북학파가 등장했다. 그중 홍대영은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은 오랑캐인 청나라가 만든 것이 아니라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하며 가지게 된 한족의 문물로 보았다. 라고 됐죠? 그러면 청나라와 청나라 문물을 구별했다는 걸로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생각은 청나라와 청나라의 문물을 구별한 것으로 그가 저술한 을병연행록에서도 발견된다. 이를 통해 이때까지도 그는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란 인식과 중화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청나라 여행을 계기로 그곳에서 만난 학자들과 교류를 이어가며 선진 문물과 새로운 학문을 탐구한 결과 사상적 전환이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문답을 저술하였다. 자, 홍대용이라는 사람은 중화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청나라 여행을 계기로 사상적 전환을 이루었다는 게 중심 내용이 되겠네요. 이문단은 중화사상에 대한 조선의 인식 변화와 홍대용의 사상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자, 이문단 정리해 볼까요? 중화사상에 대한 조선의 인식 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18세기가 되자 청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었고요.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는 생각이 보편화되었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가진 발달된 문물을 도입하자는 북학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홍대용은 초기 사상을 살펴볼까요?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은 오랑캐인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하면서 발달하게 된 한족의 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나라와 청나라 문물을 구별해서 생각했습니다. 또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는 인식과 중화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3문단 홍대용의 사상적 전환을 보여주는 것은 의산문답에 실려있는 지구설과 무한우주설이다. 그는 하늘이 둥글고 땅이 모나다는 전통적인 천지관을 비판하고 땅이 둥글다는 지구설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일식과 월식을 이야기하였다. 일식과 월식이 둥글게 나타나는 것은 달과 우리가 사는 땅이 둥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땅은 둥글기 때문에 상하나 동서남북은 정해져 있지 않고
개개인이 서 있는 곳이 각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지구설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늘이 무한하여 형체를 알 수 없고 지구와 같이 땅이 몇 개가 되는지 알 수 없다는 무한 우주설을 주장하였다. 홍대용은 사상적 전환을 가지게 되는데요. 지구설과 무한 우주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홍대용이 초기적인 생각과 사상적 전환 후의 생각이 나타나는데요. 구별해서 봐야겠어요. 첫 번째, 하늘이 둥글고 땅이 모나다는 전통적인 천지관을 비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지구설과 무한 우주설을 주장하는데요. 지구설은 일식과 월식을 근거로 땅이 둥글다고 보았고요. 무한 우주설은 하늘은 무한해서 형체를 알 수가 없고 지구와 같은 땅이 몇 개가 되는지 알 수 없다고 보았답니다. 사문단, 지구설과 무한 우주설은 세상의 중심과 그 주변을 구별하는 중화사상과 다른 생각이다. 중화사상과 다른 생각이다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홍대용은 하늘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본다면 첫째, 이 땅이 무한한 우주에 비해 티끌만큼도 안 되며 안과 밖을 구별하거나 중심과 주변을 나눌 수 없다고 보았다. 이제 중화 중심주의 사상에 굉장히 멀어진 생각을 하네요. 따라서 중국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없고 중화와 오랑캐라는 구별도 상대적이라고 생각했다. 상대주의적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화와 오랑캐로 여겨졌던 모든 국가가 동등하며 중화와 오랑캐로 여겨졌던 국가가 모두 동등하대요. 사람들이 각자 제 나라와 제 문화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중심이 될 수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유교적 명분을 내세우며 특권을 누렸던 양반들을 비판했다. 또한 재주와 학식이 있는 자는 신분이 낮은 농부의 자식이라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구설과 무한 우주설을 바탕으로 한 홍대용의 주장이 사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구설과 무한 우주설을 바탕으로 한 홍대용의 주장은요. 선생님이 번호를 다 붙여놓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 안과 밖을 구별하거나 중심과 주변을 나눌 수가 없다. 두 번째, 중화와 오랑캐라는 구별도 상대적이라는 것. 세 번째, 중화와 오랑캐로 여겨졌던 국가가 모두 동등하다는 점. 네 번째, 사람들이 각자 제 나라와 제 문화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 다섯 번째, 모든 사람들이 중심이 될 수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는 점. 즉, 모든 사람들이 중심이 될 수 있으므로 특권을 누리려 했던 양반들을 비판했습니다. 여섯 번째, 재주와 학식이 있다면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 홍대용의 주장 6가지였습니다. 오문단, 어떤 국가와 문화, 사람도 각자 중심이 될 수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홍대용의 사상은 평등주의와 다원주의를 우리 역사에서 선구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오문단은 홍대용 사상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홍대용 사상의 의미는요. 어떤 국가와 문화, 사람도 각자 중심이 될 수 있고 가치가 있다고 보아서 평등주의와 다원주의를 선구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보네요. 오문단으로 된 지문이었습니다. 문제를 풀러 가볼까요? 다음은 학생이 윗글을 읽는 중 작성한 독서 활동지이다. 학생의 활동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단까지 읽고 내용을 정리한 후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고 확인하며 읽어보자 라고 했었는데요. 각각 답의 근거가 되는 문단 번호를 적어두었어요. 자, 홍대용이 깨달은 것은 하늘이 둥글다는 게 아니라 땅이 둥글다는 것이었으므로 정답은 선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1문단을 읽어보면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한 후 조선에서는 북벌론과 척화론이 나타났다. 맞는 선지고요. 청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북벌이 힘들어지자 조선의 유학자들은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단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의사문답이 내용에 언급될 것인데 지구설과 무한우주설을 설명할 것이다. 3문단을 보면 알 수가 있겠고요. 홍대용이 아닌 다른 북한파 학자들의 사상이 언급될 것이다.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2문단과 3문단을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답은요. 선지 3번이었습니다.
보기의 대화를 윗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천지 사이의 생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귀합니다. 차별을 두고 있네요. 동물과 초목은 지혜가 없고 깨달음도 없으며 오륜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동물보다 귀하고 초목은 동물보다 천합니다. 사람이 가장 귀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귀천을 따지고 있습니다. 오륜은 사람의 예의입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고 소리를 내어 새끼들을 불러 먹이는 것은 동물의 예의입니다. 그리고 떨기로 나서 무성해지는 것은 초목의 예의입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각각 예의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각각 다르다. 사람의 관점으로 기준으로 하면 사람이 귀하고 사물이 천하지만 사물을 관점으로 기준을 하면 사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사람과 사물은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갑은요, 중화중심주의 사상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을은요, 상대주의, 다원주의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살펴보겠습니다. 선지 1번. 갑은 귀한 대상과 천한 대상을 나누어 생각한다는 점에서 송시열과 공통점이 있다. 일문단을 보면 송시열은 중화중심 사상이었죠? 맞습니다. 선지 2번. 갑이 동물보다 사람을 높게 평가한 것은, 여러분 주어부는 무슨 뜻이죠? 차별을 두는 것은 이란 뜻이에요. 신분이 낮은 농부의 자식이라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이어질 수 있다. 이 생각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주어부와 서술부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또 답의 근거는 사문단에 있으니 확인해 보아요. 선지 3번. 동물과 초목이 각자의 예의가 있다고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문화를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과 연결될 수 있다. 사문단과 관련이 되고요. 각자의 기준대로 산다는 것과 매칭이 되겠습니다. 선지 4번. 을이 사물의 관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사물이 귀하다고 한 것은 모든 사람이 존재 가치가 있다는 생각과 연결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뜻이 될까요? 각자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고 모든 사람이 존재 가치가 될 수 있다는 내용과 이어지겠죠. 답의 근거는 사문단에 있었습니다. 선지 5번. 을에 하늘에서 보면 사람과 사물이 똑같다고 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중심과 주변을 나눌 수 없다는 홍대용의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사문단에 나타나 있던 홍대용의 생각과 통하게 했습니다. 5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선지 2번이었습니다. 기읍과 니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기읍은 중화사상, 니은은 지구설입니다. 선지 1번. 기읍과 니은을 통해 기읍은 니은을 통해 조선의 중심사상으로 자리 잡았다. 여러분 기읍과 니은은 아예 다른 생각이죠. 니은을 통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선지 2번. 기읍은 청나라를 오랑캐로 여기는 생각에 근거가 되었다. 중화사상은 그랬었죠. 자, 그런데 니은 같은 경우는요. 중화와 오랑캐로 여겨졌던 국가가 모두 동등하다는 생각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3번. 기읍은 북벌론의 바탕이 되었고 맞고요. 기읍이 니은이 아니라 기읍이죠. 답은 선지 4번이었습니다. 니은은 홍대용이 기읍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학설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중화사상에서 벗어나서 지구설을 주장하게 되죠. 지구설은요. 상대주의적이고 다원적인 뜻을 도출하게 되는 겁니다. 선지 5번. 니은은 조선의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읍을 홍대용이 발전시킨 것이다. 아닙니다. 기읍과 니은은 서로 다른 생각이 되겠습니다. 보기는 심화학습을 위해 조사한 자료이다. 가와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달라. 중국 의관이 변한 지, 즉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한 지 이미 100년이 넘은지라 지금 천하에 오직 우리 조선만이 오히려 명나라의 제도를 지키거늘 청나라에 들어오니 무식한 부류들이, 여러분 청나라와 오랑캐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를 보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가련치 않겠는가. 슬프다. 번화와 문물을 오랑캐에게 맡기고 100년이 넘도록 회복할 방법이 없구나. 자, 그럼 번화와 문물이라는 것은 칭찬을 했죠. 그런데 정작 청나라를 부정적으로 봤어요. 이것은 청나라와 청나라의 문물을 구별하고 있는 홍대용의 자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중심주의를 가지고 있고요. 청나라와 청나라 문물을 구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남은단. 피와 살이 있으면 다 똑같은 사람이고 평등주의네요. 강토를 지키고 있으면 다 동등한 국가이다. 평등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공자는 주나라 사람이므로 그 같은 춘추에서 주나라 안과 밖을 구별한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럼 무엇이 당연하다는 건가요?
사람들이 각자 제 나라와 제 문화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다원주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가 바다를 건너 주나라 밖에 살았더라면 주나라 밖에서 도를 일으켰을 것이고 그곳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춘추가 나왔을 것이다. 자, 중화중심주의와 다원주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똑같이 홍대용의 생각인데요. 홍대용의 초기 생각과 사상의 변화가 있은 후의 생각을 구별해서 보는 것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러 가볼게요. 정답은 선지 1번부터 살펴보면서 볼게요. 가.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 홍대용이 중화사상을 가진 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맞습니다. 선지 2번. 조선만이 명나라 제도를 지킨다는 것에서 홍대용이 조선을 중화의 계승자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겠군. 맞습니다. 선지 3번. 번화한 문부를 오랑캐에게 맡겼다고 한 것에서 홍대용이 청나라와 청나라가 가지고 있던 문부를 구별하고 했음을 알 수가 있군. 이 부분이 되겠죠. 구별하고 있는 부분 맞습니다. 답은 선지 4번이었네요. 춘추에서 주나라 안과 밖을 구분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에서 중국을 안과 밖을 구별하는 홍대용의 생각이 드러나는군. 구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나 같은 경우는 다원주의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었으므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5번. 공자가 주나라 밖에 살았다면 그곳에서 도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부분에서 중화와 오랑캐의 구별이 상대적이라는 홍대용의 생각이 드러나는군. 네, 상대주의도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가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4번이었습니다. 문맥상 A와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자, 답은 선지 1번인데요. 이 세웠다가 맞습니다. 자, 1번에 있는 세웠다는요. 뜻이 어떻게 될까요? 나라나 기관 따위를 처음으로 생기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들의 뜻도 한번 적어보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선지 2번에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라는 것은 국가의 기강이다 보니까 질서나 체계, 규율 따위를 올바르게 하거나 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어요. 또 3번은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방안은 계획 방안 따위를 정하거나 짜다라는 의미가 맞겠죠. 선지 4번, 두기를 쫑긋 세우고 말을 들었다. 자, 이 세우고는요, 처져 있던 것을 똑바로 위로 향하게 곧게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선지 5번, 도끼날을 잘 세워야 나무를 쉽게 벨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세워야는 무딘 것을 날카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우다의 다양한 뜻을 살펴보았고요. 문맥상 A와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선지 1번이었습니다.